자, 여기 두 여우가 있어요. 딱 봐도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사실 생명 진화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혹독한 추위에 북극에 사는 북극 여우고요. 오른쪽은 와, 정말 타는 듯한 더위 속 사막에 사는 사막 여우예요. 사는 곳이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도 이렇게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둘 다 똑같은 여우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르게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적응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사는 그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서 진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보세요. 북극여우는 열을 하나라도 덜 뺏기려고 귀는 최대한 작게, 몸집은 웅크리기 좋게 둥글둥글하게. 근데 사막여우는 정반대죠. 열을 막 밖으로 내보내려고 귀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거의 뭐 자동차 라비어터, 방열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야, 정말 생존을 위한 완벽한 맞춤 설계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우의 차이는요,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해요. 이 놀라운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죠. 생물 다양성,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그냥 어떤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사나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물 다양성 하면 그냥 뭐 사자, 호랑이, 기린 이렇게 여러 동물 종류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일부고요. 이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숲, 사막 같은 다양한 환경, 즉 생태계고요. 두 번째가 그 안에 사는 다양한 종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바로 같은 종 안에서도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 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던 그 세 번째 요소, 우리 여우 수수께끼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변이에 한번 집중해보죠. 변이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같은 종인데도 조금씩 다른 거. 키가 크고 작고, 색깔이 좀 다르고, 모양이 다른 그런 미세한 차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생물학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뭐랄까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바지락 껍데기들 좀 보세요. 전부 다 같은 종의 바지락이거든요. 근데 무늬랑 색깔이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변이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 얼굴이 다 제각각인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이, 그냥 좀 다른 거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수많은 다름 중에서 대체 어떤 게 살아남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환경이 심사위원처럼 등장을 합니다. 환경이 일종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바로 적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건 어떤 생물의 특징이 환경에 더 잘 맞게 변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 환경에서 생존하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진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또 자손도 더 많이 남기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이치죠. 이 적응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예시가 있어요. 바로 이 올드필드 쥐인데요. 이 친구들은요, 자기가 사는 곳의 흙 색깔에 따라서 털 색깔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라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상상해보세요. 밝은 모래 해변에서는 당연히 밝은색 털을 가진 쥐가 눈에 덜 띄겠죠? 포식자한테 안 잡아먹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두컴컴한 숲에서는 어두운 털을 가진 쥐가 살아남기 유리하고요. 결국 털 색깔이라는 그 작은 변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생존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적응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똑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길게는 수백만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바로 진화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정말 영화처럼 극적으로 보여주는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입니다.
이 새들은 원래 다 똑같은 하나의 조상에서 시작했대요. 그런데 각기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면서 그 섬의 먹이 환경에 맞춰 모습이 싹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는 단단한 씨앗이 많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크고 우락부락한 튼튼한 부리를 가진 녀석들이 씨앗 깨먹기 좋으니까 살아남았겠죠. 자, 그런데 옆 섬으로 가보니까 거긴 선인장이 지천인 거예요. 상황이 완전 다르죠. 여기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져야 선인장 깊숙한 곳에 있는 꿀이나 벌리를 쑥쑥 빼먹기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으로 진화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섬에 가봤더니 이번엔 곤충이 주된 먹이래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작고 재빠른 곤충을 휙 낚아채려면 얇고 정교한, 마치 족집게 같은 부리가 필요했겠죠. 결국 그 섬에서는 이런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번성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핀치새들의 이야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였지만 각기 다른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각기 다른 환경을 만나 시간이라는 재료와 섞이면서 이렇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새로운 종으로까지 갈라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기다 맞춰졌네요. 그럼 대체 왜 이 모든 다양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다양성이야말로 종의 생존을 위한 보험 같은 거예요. 변이가 풍부하다는 건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가 닥쳤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모든 개체가 다 똑같이 생겼다면? 환경이 한번 바뀌면 그냥 다 같이 멸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다면 그중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자연의 가장 위대한 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함, 즉 다양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변의 이 놀랍고 소중한 다양성이 점점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